네, 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약국, 이런 일 아파가지고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국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약국은 뭐라고 하냐? 약효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국은 약효크 혹은 薬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본 약국은 조금 우리나라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 팔기도 하고요. 과자를 팔기도 하고요. 화장품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좀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드럭스토어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막 쟁여오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통틀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일본 드럭스토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드럭스토어 면세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 면세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구매를 했어요. 그죠? 그럼 포장을 해서 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일본에서 한국 올 때까지 뜯으시면 안 됩니다. 뜯으시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뜯지 않고 그대로 한국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거 무슨 말이죠? 환불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구매를 하고 한국까지 고이 들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 좀 유명한 드럭스토어가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돈키호테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쯤은 좀 들어보지 않았나 하는데 돈키호테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상품군이 있죠. 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데 일본 드럭스토어 중에서도 가장 카테고리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카테고리가 정말 많고 정말 상품군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한 군데에서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드럭스토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은 츠르하도라크라고 해서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인데요. 여기는 왜 유명하냐? 일단 많습니다. 전국에 한 1,700개 넘게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입가 자체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자라는 게 모토여서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드럭스토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유명한 것은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곳인데요. 마츠모토 키요시도 전국에 거의 한 1,50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츠모토 키요시 여기는 엄청 특별하게 저렴하다거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상품군을 한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여기는 또 특히 관동 지방에서 많이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간판이 보인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겟할 수 있겠죠. 다음은 코스모스 약품이라는 드럭스토어입니다. 코스모스 약품은 코스모스 약품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모스 약품 여기도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규슈 지방을 위주로 조금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도 어쨌든 관광지니까 만약에 규슈 지역을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약품에서 원하는 폼클렌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할인해서 이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들은 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몸 부위를 들고 왔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약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초 회화 이런 건 아니죠. 내가 아픈 것을 설명한다는 게. 근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나 어디 아파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조금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몸 부위를 조금 알면 좋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아파요죠.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아프다라는 것은 이따이라고 하고요. 존댓말로는 이따이 데스까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무언가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따이 데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몸 부위는 다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머리. 우리 두통이 있어서 머리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머리는 아따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 아파요 하면은 아따마 이타이 데스. 아따마 이타이 데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은 메라고 합니다. 메 이타이 데스. 사실은 중간에 눈이 아파요라고 해서 우리도 이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는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하시면 돼요. 가. 그래서 메가 이타이 데스. 메가 이타이 데스 하시면 되고요. 눈, 코는 뭐라고 하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가 이타이 데스. 하나가 이타이 데스 하시면 되겠죠. 하나. 그리고 입은 구찌라고 합니다. 구찌. 그래서 구찌가 이타이 데스. 뭐 입이 아픈 경우 잘 없지만 아니면 안쪽이 아프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찌.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합니다. 하. 그래서 이가 아파요. 뭐가 이게 진통이 있다거나 하면은 하가 이타이 데스. 하가 이타이 데스라고 하시면 돼요. 귀는 미미라고 합니다. 미미. 그래서 귀는 미미. 귀엽죠? 미미. 그리고 목이 아파요 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바깥 목도 있고 안쪽 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근육 자체가 아프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일본도 똑같아요. 안쪽 목과 여기 목을 다 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이타이 데스. 구비가 이타이 데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목 안쪽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비보다는 노도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노도. 이 목 안쪽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 노도가 이타이 데스 하셔도 되고요. 근데 목이 여기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은 구비가 이타이 데스. 그 다음에 어깨는 카타라고 합니다. 카타. 그래서 카타가 이타이 데스. 카타가 이타이 데스. 다음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 쪽이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문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해. 그다음에 배. 이게 제일 많이 쓰이겠죠. 배가 아파요 라는 표현. 배는 하라라고 합니다. 하라가 이타이 데스. 하라가 이타이 데스. 혹시 배고파요 라는 표현 아시나요? 오나카 스이타라고 해요. 그때 배고프다의 배는 오나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라도 되고요. 오나카 이타이 데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시는 게 오나카다 그러면 오나카 쓰셔도 되고요. 하라 오늘 배웠으니까 하라가 이타이 데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은 테라고 해요. 테. 그래서 테가 이타이 데스. 테.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은 테, 다리는 아시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무릎이 아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파스가 필요하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때는 히자. 무릎은 히자라고 해요. 히자. 다음 발. 우리 이제 발 있죠? 발은 아시라고 해요. 아시. 방금 다리 아시 아니었나요? 맞아요. 다리랑 발이랑 똑같아요. 아시라고.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다리도 아시, 발도 아시라고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우리 등은 세나가라고 합니다. 세나가. 등은 세나가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팔 전체의 팔은 우대라고 합니다. 우대. 그래서 손 아까 뭐였죠? 테, 우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깨까지 뭐였죠? 어깨, 가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허리. 자, 허리가 아파요. 허리 이쪽이 아파요. 라고 허리는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픕니다 하면 고시가 이타이 데스. 고시가 이타이 데스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은 발목.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다 합친 말이에요. 발이 뭐였죠? 아시였죠. 목이 뭐였죠? 구비였죠. 그래서 발목 하면은 아시구비입니다. 아시구비. 발목이 아파요.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 아시구비가 이타이 데스. 아시구비가 이타이 데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몸 부위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라고도 하지만 우리 또 약국 가면은 그냥 소화제 주세요. 뭐 위장약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약 같은 종류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일본 가면 뭐 하죠? 여러분 먹방 찍잖아요. 하루 종일 먹죠. 이제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물론 소화제를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게 너무 소화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드럭스토어에 가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소화제를 찾는다. 그럴 때는 쇼가자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화제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쇼가자이 구다사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챙겨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소화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드럭스토어에 갔어요. 그럼 그때는 찾아야 될 때 어딨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쇼가자이 도코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가자이 도코니 아리마스까? 쇼가자이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장약. 위장약까지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또 위장약이 유명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쟁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위장약 같은 경우에는 이초의약그 구다사이 혹은 위장약 어딨나요? 이초의약과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초약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반창고를 몰라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뭐 밴드 막 가가지고 밴드 구다사이, 반도 구다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못 샀어요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밴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는 좀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소고 구다사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통제. 너무 아파서 나 진통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친츠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츠자이 구다사이 하면은 진통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열이 난다거나 할 수 있죠. 그럼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어야 하니까 해열제 주세요 라고 할 때는 게네츠자이 해열제는 게네츠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네츠자이 구다사이 하면은 해열제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뭔가 장거리로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타고 갈 때, 그리고 배를 탈 수도 있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배를 타거나 할 때 전에 멀미약을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약은 요이도메라고 해요. 요이도메. 그래서 멀미약 주세요 하면은 요이도메 구다사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미약은 요이도메다. 다음은 소염제. 내가 조금 염증이 있었는데 뭐 목이든 어디든 염증이 있었는데 일본 여행 가겠다 하면은 소염제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때는 쇼엔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엔자이 구다사이 하면은 소염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안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발목을 접질렸다거나 어딘가 뭔가 다쳤다거나 할 때 반창고로 안 된다 하면은 붕대. 그래서 붕대를 몰라가지고 못 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붕대라고 하면은 호우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대 좀 주세요 라고 하면 호우따이 구다사이 라고 하면은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호우따이라고 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초밥 같은 거 먹으면은 그 날 거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기치 않게. 그럴 때는 설사약 먹어야 되는데 설사약은 뭐라고 하냐면 게리도메라고 합니다. 게리도메. 그래서 게리도메 구다사이 하면은 설사약 좀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감기약.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감기약 아니면은 감기가 좀 올 것 같아 할 때 이제 많이들 드시죠. 그때 이제 감기약을 사러 갔다 그러면은 감기약은 가제구스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제구스리 구다사이 이렇게 하면은 감기약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약 표현들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약 표현들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약국에 가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국에서 바로 써먹는 표현 다쳤어요. 아까 우리 뭐 했죠? 이타이데스라고 해서 아파요라는 표현이었는데 아파요는 사실은 엄청 광범위한 거죠. 근데 다치다는 표현은 어디 넘어졌거나 뭔가 이제 상처가 났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났다라고 할 때는 개가오 시마시다라고 해요. 개가오 스르라고 하면 다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개가오 시마시다라고 하면 다쳤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뭔가 뭐 반창고를 사고 싶다든지 이런 말이 오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쳤습니다 하면은 개가오 시마시다. 개가오 시마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설사예요. 아까 뭐 설사약 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설사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게리오 시마스 게리오 시마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게리오 시마스 설사합니다. 그래서 뭐 처방전 좀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약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은 열이 나요 라고 해서 아까 우리 해열제도 했지만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은 네츠라고 해요. 네츠. 그래서 열이 납니다 하면은 네츠가 나요 하면은 데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마스. 네츠가 데마스. 열이 납니다. 네츠가 데마스. 네츠가 데마스. 다음은 구토를 해요. 이렇게 토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오토 시마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시마스. 제가 좀 이렇게 토를 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오토 시마스. 오토 시마스 하면은 지금 내 증상을 설명을 하는 게 되겠죠. 다음은 벌레에 물렸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벌레에 물렸다. 이제 뭔가 물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발라줘야 되니까 그때는 벌레라고 하면은 무시라고 해요. 무시. 그래서 벌레 무시니 벌레에게 물렸습니다 하면은 사사레마시다. 사사레마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무시니 사사레마시다. 무신이 사사레마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벌레 물린 것 같아요. 무신이 사사레마시다 이러면은 거기에 뭔가 바를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시겠죠. 그래서 벌레 물렸어요 라고 하면은 무신이 사사레마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만약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는 표현, 일본어를 몰라도 표현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들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